동해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체. 2018년 12월 동해에서 우리 해군은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이 배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북한 주민 3명과 항구의 시체. 이 배는 곧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의 정체에 대한 놀라운 추측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사실 김정은의 암살조였다. 사건은 며칠 전 북한 강원도 원산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선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이는 대규모의 리조트 단지가 건설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병사들. 이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소식. 김정은이 원산 건설 현장을 시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반란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오는 날, 김정은을 암살하고 곧장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 와, 계약시였고 계획이. 치밀하다. 그러나 암살을 모의한 병사들은 붙잡히고 계획은 미수로 그치고 맙니다. 이들 중 4명은 가까스로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1명 사망, 와. 나머지 3명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며 이들의 거대했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북한 병사가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건 정말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야, 무섭다, 진짜. 그만큼 이제 불만이 많은 거지 뭐. 이 최근에 나타난 이 사건이 김정은 암살과 관계가 있다라는 추측,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2018년 12월에 벌어집니다. 첫째 알려지기로는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의해서 북한 선박이 구출됐다. 그 즉시 북으로 북송이 됐다. 그런데 그 선박 안에는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항구가 있었다. 미스테리하지만 뭐 그렇게 특이할 건 없던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일본의 주간지인 슈간 겐다이, 우리말로 하면 주간 현대지의 편집위원이 일본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참 의장격인 전직 통합 막료장과의 이 대담 기사를 추후에 써냅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면서 네. 당시에 저 북한 병사 3명이 일본으로 망명 중이었고 저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갈마지구에서 고된 고역을 이기지 못하고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모의했다가 급히 탈출을 하던 암살 모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교롭게도 이 2018년 12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그때 사건을 되돌려 봤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중간 해역에서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과 그다음에 일본의 초계기가 대립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너무 가깝게 날았던 문제. 기억난다. 한일 간 레이더 공방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경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함정 위로 낮게 날며 접근했고 다시 기술을 돌려 공대함 공격이 가능한 추격 비행을 했다면서 일본의 도발을 지적했습니다. 또 함정 뱃머리를 가로지르며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위협 비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뒤 우리 군은 강경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주장은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우리 측을 위협했다. 맞아요. 하지만 있었죠. 일본 당국의 주장은 우리 측의 광개토 대항함이 먼저 레이더로 일본의 초계기를 조준을 했다. 네. 이때 주간 깬다이에서 나온 주장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이 북한 주민들을 저지하고 잡아서 북송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한일 간의 무력 충돌도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일본의 보도되면서 언론에서. 암살 가능성 이야기가 불거진 거죠. 고위층에서 최측근에서가 아니라
좀 약간 병사들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약간 의아해요. 상당히 좀 의아한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일반 주민들, 일반 병사들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미 북한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병사들 사이에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용인하지 못하는 불만이 굉장히 크게 차 있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건인데다 특히나 김정은 체제 이후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식의 세뇌 교육, 주입식 세뇌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은 암살 미스터리 두 번째. 평양거리 한복판에서 발견된 기관총. 평양의 복합 편의시설 류경원의 완공을 앞둔 어느 날 거리를 걷던 평양 시민은 류경원 근처 향나무 아래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나무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기관총. 기관총. 누군가를 겨냥하듯 실탄이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저거는 기관총의 최종 타깃은 북한의 절대 권력 김정은. 사실 그날은 김정은이 류경원을 비롯해 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시찰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깝게 있었는데 암살자는 김정은이 시찰할 세 곳을 미리 파악하여 적당한 곳에 기관총을 숨겼던 겁니다. 최고 국비인 김정은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 해외에서나 구할 수 있는 기관총을 준비했다는 점, 김정은의 암살 배후는 대단한 거물로 추정되는데 특히 배후로 의심받는 인물은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 하지만 정황만 있을 뿐 끝내 암살자와 배후를 밝히진 못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고도 예정대로 태연하게 현지 시찰에 나온 김정은. 이후 김정은의 관저와 별장에는 장갑차 100여 대가 세워졌고 각종 무기로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그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그날 김정은의 목숨을 위협했던 암살자와 배후는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김정은 암살 시도. 북한의 절대 권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듣고 보면서도 지금 완전히 대단히 깜놀입니다, 지금. 아이, 저게 상상도 못 합니다. 우리 군사복무 때는 아예 꿈도 못 끼던 이 상황인데 인민군대 평양시 구분대에는 실탄 자체를 논아 안 줍니다. 네. 다 공탄만 주지. 저 장군님 보위 때문에 실탄 자체를 안 줍니다.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저 기관총이 어디를 겨누고 있었느냐. 아, 방향. 김정은의 동선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주장에 장전이 돼 있었다. 사람은 없었는데 북한 내에서 완벽하게 전 세계에서 군비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에, 그것도 평양에서 장전된 채로 김정은의 극비리의 동선을 겨누고 있었다라는 것은 일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 선에선 할 수 없는 일이다. 즉 최고 권력에 준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배후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건설 현장, 김정은 시찰하기로 한 건설 현장은 장성택 휘하의 군이 건설을 주도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기관총이 발견됐다, 장전돼 있었다, 김정은의 동선이 리크됐다, 누출됐다. 거기에 그 공사 지역은 장성택 휘하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이 아마도 그 배후에 장성택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추론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 사건은 북한 내에서 쉬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동아일보의 탈북 출신의 기자가 북한 내부에 있는 은밀한 취재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어쨌든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은 그 사건 때문에 장성택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건 정말 사실일 것 같아요. 독재 사회에서 최고 권력을 제외하고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뭔지 아세요? 총이나 탱크를 쓸 일 없이 어쨌든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은 그 사건 때문에 장성택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건 정말 사실일 것 같아요. 독재 사회에서 최고 권력을 제외하고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정적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뭔지 아세요? 총이나 탱크를 쓸 일 없이 최고 권력자의 머릿속에 정적에 대한 의심을 심어넣습니다. 정적에 대한 의심을 심어넣습니다. 그거 괴롭지. 앞에 보세요. 장성택이 했다라는 물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다만 정황이 장성택 휘하의 군이 건설을 하는 곳에 장전된 기관총이 김정은의 동선을 겨누고 있다. 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장성택이 했을 법하죠. 김정은은 이 사건 이후로 아마 자기보다 더 커 보였던 고모부에 대한 의심을 처음으로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직전 해까지 김정은의 공개 시찰을 장성택이 무려 102번 동행합니다. 다 같이 나간 거예요. 102번 동행하고 북한 언론에도 노출이 됐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5월까지 장성택이 13차례만 북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명한 건 이 사건 이후에 장성택의 입지가 좁아졌고 그렇지. 추측컨대 김정은 마음속에 고모부를 향한 의심은 이 사건으로 분명하게 싹이 텄다. 의심은 시작이 되는 게 문제지 시작되고 나면 다 그렇게. 커져. 금방 커지지.